안녕하십니까. 은국의 세상읽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을 없앤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철저하게 왜곡하여 친일 교수들을 통하여 뿌리 깊게 교육시켜온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석기 시대 역사를 왜곡시킨 것과 상구사의 서적들에 대한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으로만 보아도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한반도의 역사는 최소한 약 70만 년에서 80만 년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근거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가 이러한 유적 발굴에 대해 일본은 그 당시에 은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폐하였는지도 알아야 되겠지요. 일제시대였던 서기 1931년 흑룡강성 하얼빈의 고양둔과 동관진에서 멀지 않은 두만강 북쪽 길림성 안도에서 성문산촌 동굴에서 유적들이 발굴되었는데 모두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기 1933년 함경북도 종성에서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이 동광진 유적도 구석기 유적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조사에 대한 보고가 학계에 발표된 바 있었으나 일제는 이를 철저히 은폐하여 버렸다고 하는데 왜 일제는 이렇게 사실을 가려야만 했을까요? 일제는 의도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조선사를 새롭게 조작 편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삼국시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하여 그 이전의 역사는 허구적 역사로 만들고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겨우 2000년에 불과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던 것을 여러분들 깨우치셔야 합니다. 그런 중에 일제가 구석기 유적들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그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 사실에 입각하여 수십만 년으로 기록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만든 조선사는 조작된 역사책인 것이 폭로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폐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은폐는 하늘로 손바닥을 가리는 행위에 불과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후 해방이 되고 나서 서기 1960년대부터 국내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1962년 함경북도 옹기군 굴포리와 1964년 충남 공주군 석장리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40만 년에서 80만 년 전의 유적들이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유적을 보아도 한반도에 사람이 살아온 역사는 100만 년에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의 역사 왜곡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가 2000년이라는 가르침도 현재 인류의 역사를 약 2만 5천 년 정도로 짧게 보는 것도 모두 잘못된 역사관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국, 일본에 의해 없어진 상고사에 대하여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인시대부터 단군시대까지 실존했던 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진시황의 분서갱유 사건과 그때 없어진 서적들과 의미에 대하여 전해드린다면 진시황의 분서갱유 사건과 일제의 우리나라의 상구사 말살 정책으로 사멸되었던 우리나라 상구사에 대한 역사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시황이 이 서적들을 없앤 것은 최초의 인류의 시조가 누구인지를 인류가 알 수 없게 만든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시조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을 근거들을 말살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기원전 3세기경에 진시황이 중원 대륙을 차지하기 이전까지는 이 지역을 포함하여 아시아 전 대륙을 이끈 민족은 바로 한민족이었음을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계속 전해드리는 바와 같이 인류 최초의 조상인 나반과 아만 시대부터 단군조선의 마지막 47대 단군 왕검 때까지의 역사가 담긴 모든 사료들을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고사가 수록된 중국 옛 고서 등 우리나라 상고사에 대한 옛 고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서들의 내용은 단군안검 실존과 그 이전의 나반과 아만의 실존에 대해 훨씬 나중에 저술된 환단고기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서, 나라 이름 위자라고 하죠. 글서자. 이 책은 중국의 역사책으로 지금까지 약 2000년 전에 단군안검이 있었다. 그는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우어 국호를 조선이라 불렀다. 이때가 당고와 같은 시기였다. 또 이 책에 따르면 단군안검은 당고라는 나라가 실존했던 시대에 존재하였다. 또 단군안검은 이 위서라는 책이 발간 때로부터 2000년 전에 실존하였다고 하며 약 4000년 전에 당과 조선이 공존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위서에는 환인과 환웅의 실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산해경. 이 책은 중국의 역사서로 여기에도 환인 천재로부터 시작된 12환국의 이름과 위치와 강역에 대한 기록들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사마천이 쓴 중국의 역사서인데 환인 천재로 시작된 12환국의 이름과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사기라고 있습니다. 신사기.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 경전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인류의 조상인 나반과 아만의 자손들의 수백만 년 동안 세계로 흩어져 살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성기전. 세 명의 성인의 기록, 환인, 환웅, 환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요. 이 책은 상편, 하편으로 되어 있는데 상편은 신라말 승려 안함로가 편찬하였고 하편은 신라말 승려 원동중이 편찬하였다고 합니다. 하편을 보면 인류의 조상이 나반과 아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두 분이 처음 만난 곳은 아이사타라고 합니다. 아이사타. 또 이 책에는 12환국 말기에 환웅이 7대 환인 천재였던 지위리의 조서를 받고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중국의 태백산으로 와서 배달국을 세운 내용과 18대를 계승하여 온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기전에 실린 기록과 같이 임금과 신하 간에 조서를 주고받았다. 편지를 주고받았다.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도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송붕 선생이 쓴 배달조선 대륙 역사에서 발췌하여 보면 대변설이라는 책을 보면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대시, 아주 옛날에 지나간 일을 후세에 전하고 할 때에는 다만 구전을 의지하였다. 그 후에는 형상을 그려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 후 또다시 그림이 변하여 문자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개 문자의 근원은 나라의 풍속을 아주 귀하게 믿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자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남해안 낭하리 암벽에는 신시시대의 조각이 있다. 부여사람 양문이 쓴 법류 부의전과 자부선생이 쓴 내문과 태자 부루가 쓴 오행은 모두 환단시대에 나온 책 이름이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환인, 환웅, 단군시대에 문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역 6이라는 옛 고서를 보면 환웅천왕이 그의 신하 신지현덕에게 명령하여 문자를 만들게 하였는데 신지현덕은 대대로 법과 명령을 주관하는 일을 맡고 물건의 출납과 임금을 보좌하는 임무를 전달하고 있었으나 문자가 없어 목소리에 의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지씨는 무리와 더불어 사냥을 나갔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한 마리의 암사슴을 보고 활을 당기려고 했는데 암사슴을 놓쳐버렸다. 이에 사방을 수색하면서 산과 들을 지나 평평한 모래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슴 발자국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것을 보고 사슴이 도망간 방향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신지는 갑자기 깨닫는 바가 있어서 기록하는 방법은 오직 이 같은 방법뿐이구나 하면서 그날의 사냥을 끝내고 돌아와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만물의 모양을 널리 살핀 끝에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음을 얻어서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곧 최초의 문자, 녹
녹도문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녹도문. 지금까지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사를 보면 최초의 문자는 수메르 문자 또는 이집트 문자, 곧 수에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녹도문은 이 수에기 문자보다 900년 정도 먼저 만들어졌음을 알아야 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문자가 만들어진 시대는 환흥시대의 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람이 실존했다는 것은 더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또 12환국에 이어 실존했던 환흥시대의 나라 이름은 배달국, 구리국이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녹도문으로 된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근거는 이렇게 진영육이라는 책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한웅천왕이 이 녹도문으로 천부경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기록이 이 책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동서양의 모든 역사서들이 인정하는 것은 인류는 문자가 있기 전에는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했고 그림을 사용하기 전 시대에는 단지 말로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점으로 보더라도 환웅시대에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이전 시대의 선조들이 실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녹도문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것은 천부경의 내용이 방이나 비문에 녹도문으로 적혀있는 유적들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은 환인시대에 만들어진 경전이고 81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광개토 대왕 비문에도 이 천부경이 녹도문으로 적혀있는 등 여러 비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라만의 학자 최치원이 단군왕검 황제시대에 실존했던 신지라는 사람의 전고비 옛날 비석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도 녹도문으로 비문이 쓰여 있는데 최치원은 이 상고시대 문자를 발견하고서 이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 세상에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녹도문은 환웅시대 문자로서 우리 조상의 문자였기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문자가 있었던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녹도문에서 이어 생겨난 문자는 단군조선의 가림토입니다. 가림토. 이 문자는 그 이전에 조상 대대로 써왔던 녹도문을 토대로 해서 단군 갸륵 황제 21년에 삼랑 을보록이라는 신하가 정음 38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가림토라고 하게 된 것이라고 전해져 옵니다. 즉 환웅시대의 문자는 녹도문, 단군시대의 문자는 가림토, 그 이후 가림토에 만들어진 문자는 신라시대의 설총이 만든 이두문이 됩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 세종대왕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훈민정음을 만드셨던 것을 다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문자는 대를 이어 발전하여 왔고 이렇게 문자가 계승 발전해 온 역사 기록과 유물, 유적에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은 그 최초의 문자인 녹도문이 사용되었던 시대에 사람이 실존했음을 확증해주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더구나 문자가 생기는 과정은 구전, 그림, 문자라고 볼 때에 그 이전 시대에도 12환국이 있던 곳에 사람이 실존했던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삼성기전을 살펴보면서 단군시대보다 훨씬 이전 시대인 환웅시대에 이미 문자가 있었던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이 시대 학자들이 이 녹도문이나 가림토라는 문자를 통해 많은 역사서를 집필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근거의 예로 진시황이 그 고서들을 모아 불태웠던 사실과 일본이 우리나라 상구사 서적을 말살하는 정책을 감행했던 사실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제의 교묘한 역사 왜곡의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새로운 세상,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가 되어 잠자던 뇌를 깨우고 계시된 천국 비밀을 깨닫게 되는 시대임을 자각하시고 하늘의 복, 천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시황이 없앤 우리나라 상구사, 즉 환인시대에서 단군시대까지의 문서와 역사서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곡의 세상 읽기 응원을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